안녕하세요. 고수에게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고수에게 길을 묻다에서 앵커로 인터뷰는 처음인데요. 지난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김유동 작가님을 또 한번 모셨습니다. 예,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또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고수에게 길을 묻다에서 네, 저한테 개인 이메일이 상당히 좀 많이 왔었어요. 예. 자기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인에 대해서 예, 너무 잘못 알고 있었고 편향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또 한번 들을 수 있냐 하는 쇄도하는 요청이 네. 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또 그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또 더 지난번에 안 했던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 두 번째 앵코르 인터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자기소개 조금만 더 해주시면. 예, 저는 그 중국에서요, 한 10여 년 동안 사업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대학에서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도 가졌고요. 네. 그렇게 한 10여 년을 보내면서 그 경험으로 중국 관련 책을 발표해가지고 조금 판매도 했고요. 최근에는 저희 그 어머님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네. 예, 같이 살고 싶다 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어머님을 모시면서 강원도 강릉에서 살고 있고요. 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책을 다시 정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중국 관련된 책이 나오겠네요. 네. 하여간 오늘 약간 그 멀리서 오셨습니다. 강릉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귀중한 아주 좋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제 기업 활동을 하거나 혹은 중국에 여행을 가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중국에서 겪은 중국 사람에 대한 인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만약에 미국에 갔다, 유럽에 갔다. 네네. 그러면은 유럽인이나 미국인이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다르다. 네. 그럼 다르다고 그냥 생각하고 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가거나 네. 한국에서 중국 사람을 겪으면서는 네네. 한국인들은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모두 공자에서 유래된 유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나 행위 양식이 비슷할 거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을 대하는데 실제 대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선입견하고 틀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상하게 행동한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러니까 생김새 비슷하고 유교 전통 사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의도치 않게 이상하게 나온다. 눈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저희들이 외국에서 어떤 문화가 들어오면은 항상 문화를 받아들인 지역에서는 외국 문화를 그 지역에 맞게 또 적응을 시키고 융합을 시켜가지고 만들듯이 중국의 유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이 변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국의 유교는 우리나라 많이 좀 틀리다는 조금 말씀이신 거죠? 틀리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국에서는 유교의 본산 그러면은 아마 성균관을 들 수 있고요. 맞습니다. 성균관이 한국 유교의 본산이고 성균관이라는 것은 유교의 사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유교를 교육시키는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대학이 성균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균관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를 교육시키는 장소, 그리고 성균관에서 유학을 교육시키는 공간을 우리는 행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단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성균관에 가면은 행단이 거기에 있고요. 행단이라는 것은 행은 나무를 뜻하는 거고 단은 교단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중국 공자의 고향인 중국 산동성 진ing시에 가면 네. 공자가 제자를 가르치던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가면은 행단이라고 이렇게 비석에다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옆에 마찬가지로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네네. 행단이 나무를 뜻하고 단이 교단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자가 야외 교육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야외에서 네. 교육하면서 네. 햇볕이 비추니까 나무 밑에 샌가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장소를 행단이라 하는데 네. 중국에서 행은 싱이거든요. 싱. 무슨 나무는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살구나무. 예. 네. 그래서 중국에서 공자의 고향에는 공묘라 그러는데요. 네. 공자의 교육 공간에 가면은 행단이라는 비석이 있고 그 옆에 살구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중국에서 행단은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가 곧 중국에서는 유학 교육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하고 예. 유교하고 우리나라하고 어떤 관계가 되나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성균관, 조금 전에 성균관을 말씀드렸는데 성균관에도 역시 행단 공간이 있고요. 네. 역시 우리도 나무를 하나 심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은행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행자라. 예, 행자라고. 은행 예. 행자로.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변했나. 그런데 찾아보니까 살구나무를 중국말로 싱이라 그러거든요. 싱. 네. 그러니까 싱의 발음이 우리나라로는 행입니다. 그래서 아마 발음이 넘어오면서 은행나무가 인싱인데 싱 앞에 인이 붙어가지고 되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 사실을 1800년대에 네네. 정약용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유학자도 그의 책에서 중국에서 원래는 이게 살구나무인데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은행나무로 변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균관에 있는 은행나무는 약 한 4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시대에도 이미 200년 전에부터 그 은행나무가 거기에 있었고 그 정약용 이후로 또 250년 됐으니까 45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행단나무, 은행나무를 생각하고 은행나무가 유교 교육의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상징부터 틀려요. 예, 사실은 그게 행단이라는 것이 은행나무가 아니고 살구나무다. 중국에서는 살구나무였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교의 상징물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으로써 중국인이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우리 사고방식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계속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보는 대로가시 행단이었는데 행단의 뜻부터 다른 이렇게 해석이 된 거고 그렇다면 유교 사상의 중국의 유교 사상도 다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중국의 유교를 얘기하면서 공자의 말씀 중에 기억하시는 거 있냐? 하면 유교는 삼강오륜을 얘기할 거고요. 일반적인 속담,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속담은 뭐 30의 뜻을 세우고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50에 50이면 지천명이다 이런 뜻이 누구나 있습니다. 많이 알죠. 50의 지천명은 지천명으로 해석하면 하늘의 명령을 안다. 그래서 50이 되면 하늘의 명령이나 원리를 알 정도의 나이가 된다라고 한국 사전에서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 말씀을 한 분은 공자인데요. 공자가 이 말씀을 논어에 남겼는데 그 논어의 해설책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해설책에는 이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다가 나이가 50이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나이가 바로 50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많이 틀린데. 예, 우리하고는 전혀 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공자의 말씀 중에서 사용하는 50이면 지천명이다라는 뜻 자체도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르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안 맞고 사고방식과 행위 양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조금씩 이제 이해가 점점 더 구체화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세시풍속이랄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랄까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제사를 많이 이렇게 지내오잖아요. 유교 영향으로. 근데 그것도 중국에서는 또 틀리겠네요. 우리는 조상을 모신다, 제사를 지낸다. 이걸 다 유교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조상을 공경한다는 거는 공자님의 말씀인데
조상의 제사 지내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낼 때 네네. 보면 이렇게 창문을 조금 열어놓거나 네, 문 열어. 그다음에 창문. 촛불을 켭니다. 촛불 켜죠. 예, 네. 그리고 또 한밤중에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조상 귀신이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한밤중이 돼야지만 귀신이 움직일 수 있고, 그 창문을 열든지 창문을 열어야지 들어올 수 있고, 열든지. 예. 그다음에 또 불이 있어야지만 보고 올 수 있고, 네네. 거기다 또 지방이라는 이름표까지 붙여넣죠. 맞습니다. 조상님 이름을. 네네. 그래야지만 조상님 와서 밥을 먹는다, 제사밥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도 내가 죽어서 제사밥은 얻어 먹어야 될 텐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네. 그런 어떤 그 세시 풍속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제사만 지낼 뿐입니다. 제사는 지내요. 예, 제사는 지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중국에서 이제 이거는 사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공자의 제자 제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공자한테 물어요. 왜 우리가 3년 동안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고 심효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조상님의 귀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애가 태어나면 부모가 3년 동안 먹이고 치워주면서 길러준다. 3년이 지나야지만 이제 제대로 걸어다니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온 힘을 기워서 키워줬는데,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자녀들도 3년 동안 그것을 보답하는 것이 곧 제사이고 심효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가 귀신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귀신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토속 신앙이겠죠. 제사의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우리 조상 귀신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한우를 가지고요, 사람 신이 아니라 자연 신으로 격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세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신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알려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인문주의 사상, 현세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이 살아가자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질서가 있자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규칙을 만들자면 도덕으로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를 해야 되는데, 공자가 만든 도덕이 바로 인입니다. 공자가 인을 만든 이유는 신이 없기 때문에 공자가 인을 만들어서 자기의 사상으로 인간 세상의 질서를 확립한 것이 바로 공자의 인 사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이해가 쭉쭉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인들은 내세도 별로 없다 그러고, 신도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중국인과의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많이 틀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의문이 오네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진리가 없다. 그죠? 그것은 곧 내가 무엇을 인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것을 진리로 만들어야 돼요. 또 올바르고 틀리고 맞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신이 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유교 사상에서는 공자 자체도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언젠가는 틀릴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시점에서는 언젠가 틀려질 수 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맞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유일하게 일관되게 맞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인들을 겪어본 한국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국인들이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잘 안 지키고,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이 틀리다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상황에서의 말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이다. 최고의 질이 맞는 얘기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황이 변했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변했기 때문에 또 그때는 꼭 그 당시에 맞고 적합한 어떤 또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국 분들은 왜 일관성이 없냐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비근하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중국 기업에 취업을 한
한국의 이제 학생들, 대학생들 이제 졸업하고 막 중국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을 자주 만나가지고 이제 강의도 하고 왔는데, 그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기들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상사 지시사항이 매일 달라진다는 거야. 어이구야. 도대체 매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상사가 지시사항이 달라지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힘들겠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들은, 그분들은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예? 회사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 중국인 자신들도. 그래서 우리가 중국인을 만나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중국인들이 왜 말이 그렇게 바뀌냐 하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의 기업 자체의 문화도 그렇게 바뀐다, 자기들끼리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중국인들을 대처하고 응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론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시시때때 계속 변하는 예. 것이 자연의 이치고 사물의 이치고 예. 중국인과 중국인의 행동 양식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에서는 중국인과의 비즈니스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